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자, 152페이지부터입니다. 무권대리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좀 지난 시간에 한 내용 좀 이어서 여기서부터 좀 설명드리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대리를 보고 계시는데 대리도 크게 자, 대리라는 것도 크게 이렇게 유권대리하고 무권대리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권대리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본인이 대리인한테 대리권을 주고 그리고 거기에 상의해서 대리인하고 상대방하고 이렇게 계약을 수여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거, 이게 유권대리다라는 겁니다. 근데 무권대리는 자, 본인이 대리인한테 대리권도 안 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리 행위가 일어나 버리는 경우, 그러니까 대리인이 즉 대리권도 수여받은 적이 없는 자가 얘가 내가 누구누구 대리인 누군데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해 버리는 경우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자, 무권대리라고 부르는데 무권대리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표현대리라는 거 하고 자, 협의의 무권대리, 즉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에서 이렇게 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표현대리라는 거, 요것도 결국은 무권대리니까 표현대리도 대리권 없이 대리 행위가 일어나는 겁니다. 무권대리에 해당이 되니까요. 근데 표현대리의 특징 자체는 표현대리는 자, 상대방이 보기에는 마치 얘가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일조를 하는 겁니다. 일정한 책임을 물을 사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표현대리는 비록 무권대리지만 상대방이 믿고 거래한 데 대해서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일정한 사유가 있다. 그래서 이 책임을 물을 일정한 사유가 있다라는 거를 본인한테 귀책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이제는 자, 원래 한번 보십시오. 유권대리다라고 하면 이 대리행위의 결과는 누구한테 직접 기속이 되는 겁니까?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무권대리는 자, 대리권을 준 적이 없으니까 이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표현대리는 상대방이 믿고 즉 대리권이 없는 애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사람은 대리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한테 일정한 잘못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록 대리권을 준 적은 없지만 본인 네가 좀 책임져야 되겠다. 자, 그게 바로 표현대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 본인한테 대리의 효과가 귀속이 되는 겁니다. 즉 본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표현대리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러면 결국 표현대리라는 것은 대리권을 준 본인이 피해를 입는 겁니다. 준 적이 없는 본인이 피해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희생위에 거래 상대방 보호하자. 요게 바로 표현대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현대리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본인한테 책임을 물을 사유는 어떤 게 있느냐라는 거. 요게 125조, 6조, 9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표현대리는 공통적으로 이런 내용들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 125조, 126조, 129조 요 세 조문을 보니까 공이 전부 다 제3자라는 표현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계약의 당사자는 제3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게 원칙인데 근데 요 조문에서는 즉 125조, 6조, 9조 요 세 조문에서는
제3자가 바로 거래 상대방을 의미한다. 그리고 본인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상대방 너 보호해 줄게라는 게 바로 표현들인데, 자, 상대방이 계약을 할 당시부터 이미 얘가 대리권 없다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까지 본인을 희생시키면서 상대방을 보호해 줄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상대방이 본인한테 대해서 표현대리다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선의 더하기 무과실에 해당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선의 무과실에 대한 입증, 증명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본인, 무효 주장자인 본인이 증명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는 자,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 보실 내용은 이제 요겁니다. 좁은 의미의 무건대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무건대리니까 요게 그대로 나오겠죠. 즉 대리권 없이 대리 행위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자, 좁은 의미의 무건대리는 자, 본인한테 일정한 책임을 물을 사유가 없습니다. 그냥 무단히 그러니까 대리권을 준 적도 없는 애가 자, 그냥 내가 누구 대리인이다라고 계약을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가 이제 좁은 의미의 무건대리고, 좁은 의미의 무건대리가 성립되면 원칙적으로 본인은 자, 요 대리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안 져도 되는 겁니까? 안 져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인데, 좁은 의미의 무건대리와 관련돼서 지금부터 우리가 자, 130조부터 135조까지를 이렇게 보실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을 보시는데, 자, 그 전에 한번 보십시오. 자, 15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그거 보시게 되면 3번 거래 안전과 본인 보호의 조화라는 말 나옵니까? 큰 제목에. 그리고 그거 보니까 이제 좁은 의미의 무건대리, 표현대리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뭐 이거 자체가 시험에 나온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런 제도구나라는 거 감만 한번 잡아 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거 했으면 됐고, 좁은 의미의 무건대리에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재 보시면 154, 15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까지 나오네요. 159페이지까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쫄지 말고 자, 요거만 보십시오. 우리 요약 프린트 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프린트물 9페이지 그거 보시면 그림이 하나 나오죠. 그래서 요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책을 이렇게 세밀하게 읽을 필요도 없고 이래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은 무조건 사례 문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갑을 병 해가지고 자, 갑은 을한테 대리권을 준 적도 없는데 어쩌고 저쩌고 계약해버렸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프린트물에 나오는 자, 22번 협의의 무건대리에서 그냥 요거로 정리를 하시도록 합니다. 요거 정리하시고, 그리고 필요한 내용들은 교재 가서 조금씩 확인만 고려하고 가실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그거 보면 바로 조문도 바로 밑에 나오죠. 130조부터 135조까지 쭉 나오고 있죠. 그래서 조문 읽으면서 요거 하나씩 고려 정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이제 좁은 의미의 무건대리라는 거 이거 보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제가 그림을 그렇게 하나 그릴게요. 자, 본인이 대리인한테 대리권을 준 적도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을이라는 애가 갑의 대리라고 칭해가지고 계약을 체결을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계약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본인한테 귀속이 되는 거죠.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자, 그래서 그게 지금 130조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밑에 130조 조문 한번 보십시오. 그 프린트물에 다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130조에서 무권대리해서 요래 나옵니다. 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한테 대해서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즉 본인 책임 안 져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본인은 책임을 안 져도 되겠습니까? 대리권을 준 적도 없는데 자기 보고 책임지라고 하면 그거는 본인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예기치 못한 피해를 당할 우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실제 본인이 대리권 안 줬다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꼬투리 잡힐 짓 했다. 그러면 표현대리라는 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꼬투리 잡힐 짓 한 것도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본인 이익 보호를 위해서, 즉 본인 보호를 위해서 본인이 책임을 안 지는 게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럼 거기까지. 자, 됐고요. 근데 결국은 자, 이 사람이 자, 얘한테 대리권을 준 적도 없는데, 즉 예를 들자면 이 집을 네가 좀 처분해 주라고 하는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얘가 무단히 이제 계약을 해 가지고 이 집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해 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면 본인 이 사람은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뭡니까? 집을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래 되면 본인이 너무 억울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책임질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본인이 평소에 이 집을 한 3억만 내가 받으면 이걸 팔고 싶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몇 년째 지금 안 팔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이 사람한테 대리권을 준 적도 없는데 얘가 가가지고 이거를 5억의 계약을 확 체결하고 왔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자, 이래 되면 본인은 나중에 이제 상대방이 가가지고 야, 빨리 이전 등기해줘라. 내가 5억 줄 테니까. 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본인은 나는 대리권이 준 적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 효과가 나에게 귀속 안 됩니다. 나는 책임질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못 넘깁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까? 아, 이 사람이 평소 내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고 친분 관계를 과시를 하면서 자, 지금이라도 대리권 주지 뭐 해가지고 그때라도 대리권을 주겠습니까? 예, 그래 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이래 돼 버리는 경우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래 되면 이제 이 사람은 그 순 사기꾼이고 나는 아는 적도 없고 대리권 준 적도 없고 해가지고 오리발을 내밀고 딱 잡아 떼겠지만 이래 된다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급적이면 계약은 성립을 시켜주는 게 낫습니까? 성립을 안 시켜주는 게 낫습니까? 흥정은 계속 붙이는 게 계약법의 기본적인 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래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래 되는 경우도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까지 본인이 책임지면 이건 너무 억울하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본인도 마다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인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본인한테 대해서 일정한 권리를 줘가지고 이거를 완전히 유효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게 추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후동의라 그랬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130조를 읽어보니까 자, 무권대리에 대해서는 본인은 원칙적으로 이 계약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본인한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 니는 원칙적으로 책임 안 져도 된다. 근데 자, 이렇다라고 하면 구태여 이거 마다할 필요 없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처럼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가 성립이 된다라고 하면 자, 여기에 대해서 추인을 할 수 있는 권리하고 확정적으로 아유 난 책임 절대로 못 집니다라고 해서 추인 거절을 할 수 있는 요 권리를 부여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 선택에 따라서 이 계약을 원칙적으로는 책임 안 져도 되는데 그래 니 선택해라. 그래서 책임지고 싶으면 책임질 것이고 책임지기 싫으면 이 말 해라. 그럼 완전히 니는 빼줄게. 자, 요게 바로 자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의 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요. 그리고 자, 본인이 사후 동의를 해줄지 안 해줄지는 이거는 순전히 누구 마음입니까? 이 사람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상대방한테도 이 사람이 하염없이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한테도 일정한 권리를 부여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라고 하면 자, 최고는 독촉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하염없이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뭡니까? 야, 너
추인할래 추인 거절할래 빨리 답 좀 주라. 그러니까 뭐든지 또든지 하여튼 결과가 나와야지 내가 그 다음 액션을 취할 거 아니냐 해서 이렇게 최고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일정한 요건이 충족이 되면 상대방이 그냥 이거를 깨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나도 야가 대리 무권 대리인 줄 몰랐다. 그러니까 아이고 나도 모르고 했으니까 야 이거 없었던 일로 하자 해서 이거를 깰 수 있는 자 권리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 철회권입니다. 자 됐죠?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느냐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본인이 추인 거절권을 가지고 최고권은 본인이 가지는 권리입니까? 상대방이 가지는 권리입니까? 그리고 철회권은 자 본인이 가지는 권리입니까? 상대방이 가지는 권리입니까? 상대방이 가지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나중에 이제 지금 문제가 쉽게 나온다라고 하면 이래도 나옵니다. 갑에 대해 자, 을이란 사람은 갑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은 적도 없는데 자, 대리인하고 칭하고 계약 체결했다. 이런 경우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자, 옳은 것 틀린 것 해서 이렇게 쉽게 나오는 경우에는 본인은 상대방한테 대해서 요 계약을 철회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회권은 분명히 누가 가지는 권리입니까? 이 사람이 가지는 권리. 예. 됐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기억을 해 놓고요. 자, 지금부터 조문을 하나씩 봐 나가십니다. 자, 130조는 봤으니까 131조하고 134조 요 점은 먼저 보고 132조, 133조 요래 갑니다. 자, 그러면 131조 한번 보십시오. 밑에 131조. 자, 최고권에서 나오죠. 그래서 본인의 최고권입니까? 상대방의 최고권입니까? 상대방의 최고권. 그리고 134조도 제목 한번 보십시오. 자, 철회권은 본인의 철회권입니까? 상대방의 철회권입니까? 상대방의 철회권에서 요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얘들이 이런 권리를 가진다라는 거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최고부터 봅니다. 최고는 독촉하는 것을 최고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131조. 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자,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독촉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자, 본인이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는 자, 추인을 땡땡한 거로 본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추인한 거로 보느냐, 추인 거절하는 거 보느냐, 요거부터 이제 확인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 자, 이제 상대방이 최고를 한다라는 겁니다. 최고를 하는데 최고는 누구한테 해야 되는가? 즉 본인한테 해야 되는가? 무권 대리인한테 해야 되는가? 혹은 관계없이 자, 갑이든지 본인이든지 무권 대리인이든지 관계없이 다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는 본인한테 해야 되는가? 혹은 자, 무권 대리인한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요 내용인데 자, 그러면 우리 보십시오. 독촉은 답을 줄 수 있는 사람한테 독촉을 해야지만 그게 독촉으로서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여러분한테 돈을 100만 원 빌려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오전 10시까지 여러분이 돈을 주시기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30분이 지나도록 여러분이 돈을 안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수업하다 확 짜증을 내면서 제가 밑에 뛰쳐내려가는 겁니다. 뛰쳐내려가서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자, 얘기를 합니다. 자, 아이 100만 원을 왜 10시까지 주기로 했는데 왜 안 줘요? 언제까지 줄 겁니까? 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자, 지나가는 사람은 야, 날이 한동안 춥다니면 별인간 다 생기는 분명히 이 느낌 가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고는 답을 줄 수 있는 사람한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한테 최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야, 너 이 계약 즉 이전 등기해 주기로 한 이 계약 이거 너 책임질래 말래? 자,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지 것도 아닌데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최고는 반드시 누구한테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본인한테 해야지만 최고로서 효과를 가지지. 자, 무권 대리인한테는 최고를 해봤자 최고로서 효과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효입니다. 무효인 최고다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최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최고를 했고, 자, 요번에는 철회. 자, 요거를 한번 보시죠. 철회권 134조 한번 보십시오. 밑에
상대방의 철회권에서 나옵니다. 자,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한테 대해서 이를 철회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 131조를 보니까 자,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라고 요래되어 있고요. 134조를 보니까 철회는 본인 또는 무권대리인, 즉 그 대리인한테 철회를 할 수 있다라고 요래되어 있죠. 그래서 철회의 경우에는 그러면 요거는 누구한테 해야지만 효력이 생기냐라고 하면 요거는 본인도 좋고 무권대리인도 좋고 관계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게 다르다라는 거를 비교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요게 다르다라는 거 요걸 비교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자,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철회는 왜 얘한테 해야 되고 최고는 왜 얘한테도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철회가 됐다라는 건 결국 이 계약 자체가 즉 병이 철회를 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이 이 계약을 철회를 했다라는 건 이 계약이 결국 유효로 만들겠다라는 겁니까? 무효로 만들겠다라는 겁니까? 무효로 만들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효로 만들어버리면 이 무효는 자, 계약이 무효가 된다라고 하면 누가 득보고 손해보고 하는 경우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죠. 자, 왜냐하면 사기당해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기당한 사람은 그 계약이 유효가 되면 아무래도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사기꾼은 이득을 취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근데 계약이 무효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무효는 항상 따라 나오는 게 뭡니까? 부당이득 반환. 즉 계약이 무효가 되면 주기 전에는 줄 필요 없고 줬다라고 하면 뭡니까? 원칙적으로 받은 거 돌려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무효가 된다라고 하면 누가 이득 보고 손해 보고 하는 게 없습니다. 다 돌려주고 끝내버리니까. 근데 계약이 유효가 되면 이제는 얘기는 달라집니다. 누군가 계약 유효로 인해서 이득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손해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철회는 결국은 계약을 무효로 만드는 겁니다. 무효가 되니까 득되는 것도 없고 실되는 것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이 철회는 누구한테 드든지 해도 관계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얘한테 했는데 얘가 몰랐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얘가 알게 됐다. 이런 경우에도 이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결국은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준 거 다 돌려받고 끝내면 되니까. 근데 최고라고 하는 건 이거는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최고를 통해서 그래 알았다. 내가 추인할게. 이래 돼버리면 계약이 유효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유효가 돼버리면 이거는 누군가 손해보는 사람도 있고 이익 보는 사람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좀 더 까다롭게 자, 그래서 요 사람한테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계약이 유효가 돼버리면 얘한테 피해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최고는 요 사람한테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철회는 요 둘 다한테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근데 제가 이래 말씀을 드렸지만 시험에서는 별 소용 없습니다. 결국 시험은 뭐냐라고 하면 이 구별입니다. 그러니까 얘한테 대해서 이거 할 수 있느냐, 얘한테 대해서 이거 할 수 있느냐. 결국 묻는 건 이겁니다. 되겠죠? 근데 하여튼 다르다라는 거는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자, 그리고 134조 단서봅니다. 그러나 해가지고 자, 134조 단서.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는 알았다라고 하면 요거는 뭡니까? 악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철회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제일 뒤에다가는 요렇게 쓰십시오. 자, 그러나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거. 그 뒤에다가는 요렇게 써 놓으십시오. 자,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만 철회가 가능하다라는 거 요렇게 하나 써 놓으십시오. 자, 고래 쓰시고요. 자, 다시 131조로 올라갑니다. 최고. 자, 최고입니다. 최고는 거기 뭐 알았다 몰랐다라는 이런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최고는 134조 제일 뒤에다가는 요렇게 써놓 131조 최고권 그거는 제일 뒤에다 요래 써놓으시라는 겁니다.
최고는 상대방이 선이든지 악이든지 불문하고 최고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최고하고 천례는 끊임없이 비교를 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선인겸을 할 수가 있느냐, 선악 불문하느냐라는 거. 그래서 요거 조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십시오. 자, 확인하시고, 그리고 자, 이제 병이라는 애가 최고를 합니다. 누구한테 최고를 합니까? 이래 해야 됩니까? 이래 해야 됩니까? 본인한테 최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하랍니까? 당신 추인하랍니까? 추인 거절하랍니까? 라고 독촉을 한번 해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뭡니까? 나는 추인하겠습니다. 나는 추인 거절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자, 정해진 기간 내에 아무 답을 안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추인을 한 거로 취급하겠는가, 추인을 거절한 거로 취급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침묵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yes의 의미가 강합니까, no의 의미가 강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간만에 모인 김에 한 밤에 한 9시 정도까지 수업을 하실래요? 해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답은 좋다, 싫다 나올 거 아닙니까? 자, 근데 말씀을 안 하십니다. 갑자기 인상이 확 구겨지면서 말씀 안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9시까지 하자라는 겁니까? 9시까지 해도 된다라는 겁니까? 10시, 11시까지 막 넘어가서 좋다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침묵은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 답 안 주고 있다라고 하면 요거는 뭡니까? 니하고 말 섞기 싫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추인 거절한 거로 간주한다라는 거 요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려 놓고요. 자, 이제 자, 추인권, 추인 거절과 관련돼서 이제 132조하고 133조 요 조문을 보시는데, 자, 첫째. 그러면 추인이나 추인 거절은 자, 거기 다 나옵니다. 첫째.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최고니 천례니 하는 거 이거는 뭐 얘한테 하면 되고 얘는 안 되고 뭐 이런 거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는 추인, 추인 거절권 이것도 그러면 일단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조문 한번 보시죠. 132조. 자, 추인 거절의 상대방에서 이렇게 132조 나옵니다. 보십시오.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한테 대해서, 즉 상대방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한테 대해서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요래돼 있죠. 자,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요래돼 있습니다. 자, 그럼 요 조문을 읽어보시고, 자, 본인 갑은 추인, 추인 거절권을 누구한테 행사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상대방 병한테 해야 된다. 자, 근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얘한테 추인 또는 추인 거절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본인이 무건드린한테는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자, 132조 조문 다시 보십시오. 자, 추인 혹은 거절의 상대방입니다.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한테 대해서 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한테 대해서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즉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이 있다라는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항할 수가 있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거, 요거 앞에서 보신 기억 나시죠? 선의의 제3조 보호규정에서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거는 무효다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항하지 못한다 해서 이런 그림 봤지 않습니까? 하나는 X고 하나는 O고. 그러니까 선의의 제3자한테는 어느 누구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지만 선의의 제3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이게 대항하지 못한다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그 조문을 보니까 본인은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를 상대방한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한테 직접 하지 않으면 자,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대방한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항하지 못한다. 근데 상대방한테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면 걔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를 찬찬히 읽어보면 전부 다 똑같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 질문을 드리는데요. 자, 얘한테는 당연히 주인 또는 주인 거절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한테, 즉 무권 대리인한테는 주인이나 주인 거절할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1, 2월 달에는 100이면 100 딱 여러분하고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상대방이라는 게 확 쓰여 있고 눈에 kok이 확 가버리니까요. 자, 그러니까 홀킵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만 해야 되고 얘한테는 못한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뒤에 단서까지 읽어보면 자, 얘한테 직접 하지 않고 얘한테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그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면 뭡니까? 이 사람한테 주장이 가능하다. 즉 대항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요 132조 조문은 주인 또는 주인 거절의 상대방은 누가 되는 겁니까?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권 대리인도 좋고 상대방도 좋고 되겠죠? 자, 그러면 132조의 그 제목에 보시면 요래 나오죠. 주인 거절의 상대방 해서 요래 나오죠. 여기다가는 제한 없음. 자, 고래 써놓고요. 자,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주인이나 주인 거절의 의사표시는 그 상대방이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한테 직접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알기 전까지는 내가 주인했다 혹은 주인 거절했다라는 사실을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안 될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나 본인은 주인 거절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무권 대리인한테 주인이나 주인 거절을 해도 효과가 생깁니다. 다만 상대방한테 직접 하지 않으면 얘가 알기 전까지는 나는 옛날에 주인했는데 혹은 주인 거절했는데 라는 걸 주장을 못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132조 조문은 자, 찬찬히 다시 뜯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나 주인 거절의 상대방은 제한 없다라는 거 그거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 그래서 이제 본인이 주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뭐 얘한테 하든지 하여튼 주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서 보이십니까? 잘. 자, 을하고 병하고 무권 대리 행위를 한 겁니다. 즉 갑의 허락, 갑으로부터 대리권도 안 받은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매매 계약은 원칙적으로 본인한테 대해서 효력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죠. 130조에서 보셨습니다.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는 본인한테 대해서 무권 대리 행위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본인이 여기서 알았다. 추인해줄게. 그래서 추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추인을 하게 되면 이제 이 매매 계약의 효력은 본인한테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효력이 있다, 즉 유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이 유효가 되는 시점은 자, 여기서부터 유효가 되느냐, 아니면 여기서부터 유효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조문 보지 말고 일단 한번 찍어 보십시오. 1번, 2번. 어디서부터 유효가 되는 겁니까? 추인한 때로부터 유효가 되는 겁니까? 처음부터 계약 시에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겁니까? 확실합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자, 지금부터 133조 조문 보십시오. 자, 추인의 효력에서 요래 나오죠. 자,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땡땡해서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추인을 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추인의 효력은 뭡니까? 소급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매매 계약의 효력이 본인한테 대해서 효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유효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거 하나 보십시오. 자, 그럼 여기서는 고개를 갸우뚱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자, 일단 133조 여기 앞에다가는 이렇게 써 놓으십시오. 139조와 비교해서 요래 써 놓으십시오. 139조 비교해서 요래 써 놓으십시오. 자, 고래 써놓고 조금 있다가 우리가 무권대리 행위, 지금 133조가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입니다. 근데 139조는 무효행위의 추인이라는 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효과가 없습니다. 근데 자, 여러분들이 추인은 사후동의다라는 거 이것만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자, 좀 이따 보시겠지만 우리 민법에는 추인이 3개가 나옵니다. 무효행위의 추인, 무건드리 행위의 추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에서 고래 3개가 나오는데 같은 점은 사후 동의다라는 측면에서는 같습니다. 근데 효력이 발생한다든지 요건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소급효가 있고 하나는 소급효가 없고 요래됩니다. 근데 이거를 잘못 알면 여 빠고 피면 여 가서도 뭡니까? 아까 소급효 없었는데 이래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있고 없고가 조문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따가 139조 가가지고 제가 강조를 한번 또 드릴게요. 자, 그래서 무건대리 행위의 추인 요거는 소급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본인이 알았어. 추인해 줄게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매매계약의 효력이 본인한테 대해서 자,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입니까? 여기서부터 유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 시에 소급한다라는 거 그거 하나 확인하시고요. 자, 뒤에 단서는 넘어가셔도 관계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자, 요까지 됐고 자, 그리고 자, 세 번째, 네 번째인데 자, 요거 세 번째, 요거는 뭐냐라고 하면 자, 본인이 추인을 하긴 합니다. 사후 동의를 해줍니다. 알았어 책임지게 걱정하지 마 해가지고 사후 동의를 해줬는데 일부만 추인을 하는 겁니다. 나는 요만큼만 동의해줄게. 혹은 나는 요래 바꿔주면 내가 동의해줄게 해서 일부 추인이나 변경을 가해서 추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자, 그럼 한번 보십시오. 자, 상대방이 본인한테 대해서 최고를 합니다. 어떻게 하랍니까? 추인하랍니까? 추인 거절하랍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뭡니까? 나는 요만큼만 내 유리한 것만 추인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주는 겁니다. 혹은 내 유리하게 요래 바꿔주면 내가 추인할게요 라고 답을 줬다라는 겁니다. 자, 이래 되면 본인은 결국은 뭡니까? 무건대리 행위를 통해서 좋은 것만 뽑아먹고 나쁜 거는 버리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쥐한테만 유리하게 그렇게 주장을 한다라고 하면 몰라 이 사람이 그래라 해가지고 동의를 해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건 효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 그래서 일부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이 동의를 해주지 않는 한 뭐가 되는 겁니까? 뭐한다라는 겁니다.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겁니다. 자, 추인은 항상 전부에 대해서 하든지 아니면 그게 싫으면 뭡니까? 깨끗하게 이거 하라는 겁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동의를 해주지 않는 한 이렇게 지 좋은 것만 뽑아먹는 거는 허용이 안 된다라는 거 그거 하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인의 방식입니다. 자, 방법이 나왔습니다. 요식입니까? 불요식입니까? 불요식, 방식에 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인은 명시적으로 해도 좋고 묵시적으로 해도 좋고 서면으로 해도 좋고 구두로 해도 좋고 됐죠? 자, 뭐 구두 아니라 스립바로 해도 좋고 운동화로 해도 좋고 됐죠? 방식에 제한이 없다라는 거 그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자, 일단 여러분들은 요까지는 기억을 하십시오. 요까지는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부터는 마음 편하게 들으십시오. 자, 그러면 이겁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이 최고로 했는데 대해서 본인은 추인이라고 이렇게 의사표시를 해도 되겠죠. 근데 얘가 추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동의 이런 말을 하면 자, 추인으로서 효과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이번엔 오케이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이것도 됩니다. 문자 이렇게 추인하랍니까? 추인 거절하랍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딱 보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추인으로서 효과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긴다라는 겁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얘가 얘기는 하지 않고 자, 본인이 상대방한테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조금만 늦춰주세요. 자, 조금 한 달만 늦춰주면 내가 그래 등기해 줄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 주세요.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추인한 거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 추인도 아니고 이렇게 문자 보낸 것도 아니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럼 내가 한 달 뒤에 다 책임져 드릴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추인한 거로 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다 됩니다.
그래서 뭐 변제기의 유예를 요청한다, 혹은 대금을 수령한다, 혹은 뭐 이자를 지급한다, 이런 것들은 말은 안 하더라도 어차피 뭐 유예 요청한다, 혹은 얘가 돈 주는 거 그거 맞네요 해가지고 돈 받아갖고 주머니 넣더라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결국은 뭡니까? 내가 계약을 깨겠다라는 겁니까? 안 깨겠다라는 겁니까? 안 깨겠다라는 의사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 여기 한번 가보십시오. 자 156페이지. 자 156페이지 중간쯤에 판례에서 판례 바로 전에 리을 한번 보십시오. 주인의 방법 해가지고 A번 한번 보십시오. 자, 그 또 밑줄 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그냥 요거는 매일가 해놔야 됩니다. 자, A번. 자, 주인의 방법에서 A번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명시적, 묵시적 다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거 됐고 B번 한번 보십시오. 주인은 의사표시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되고, 자, 일부 추인하거나 혹은 내용을 변경해서 추인하는 것은 상대방이 동의해주지 않는 한 무효다라는 이 말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다 쓰신 내용입니다. 이거 다 쓰신 내용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묵시적인 추인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 이게 나오죠. 자, 그럼 그거 한번 보십시오. 자, 동그라미 1번 밑줄 쳐놓은 거 한번 보십시오. 자, 본인이 그 대리인으로부터 매매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한다. 그리고 2번 변제를 독청하자 그 유예를 요청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것도 전부 다 묵시적으로 추인한 거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식에 제한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요겁니다. 자, 밑줄 칠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보십시오. 자, 즉 상대방이 최고를 하는 데 대해서 본인이 얘한테 대해서 가타부타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런 이기를 제기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에이구 자식 날도 추운데 참 해가지고 자,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치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묵시적으로 추인한 거로 볼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건데 자, 제가 이건 무슨 색깔로 썼습니까?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됐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이 없이 방치하고 있다라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냥 가만 놔두는 거, 그냥 뭐 좋다 싫다 말도 안 하고 가만 놔두는 거, 이거는 묵시적으로 추인한 거로 볼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안 됩니다. 요거는 자, 근데 또 손 가시죠. 자, 근데 이거는 자 시험에 나올 내용이 없습니다. 나오면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묵시적으로 추인한 거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 뭐 별별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 시험에 최근에 한 10년 정도 내에 이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럼 10년 동안 안 나온다라는 거는 억수로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다음을 위해서 계속 전죽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안 중요하니까 앞으로 10년 동안 안 나오겠습니까? 앞으로도 안 나옵니다. 괜히 이런데 골머리 싸맬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 보고 싶으면 이것만 보십시오. 이걸 보시라는 말이 아니라 빨간색으로서는 이것만 보고 넘어가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래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요까지 됐고, 자, 그러면 추인과 관련돼서는 제가 4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추인은 누구한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추인하게 되면 효과는 추인한 때로부터 생기는가, 처음부터 소급하는가, 그리고 조금만 혹은 변경을 가해서 추인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추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하면 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그리고 추인 거절입니다. 추인 거절도 추인 거절은 누구한테 해야 되는가? 반드시 얘한테 직접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 대해서도 추인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람한테 추인 거절했다라고 하면 상대방이 알기 전까지는 나는 무건드리한테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를 이미 했습니다라고 주장을 못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제한 없다라는 거 요거 하나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자, 상속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속, 자, 요건데, 자,
자,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했다라는 거는 자, 우리 그 프린트물 한번 보십시오. 추인 거절과 관련돼서 동그라미 2번입니다.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자, 추인 거절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했다라는 건 결국 갑이 죽었다라는 말입니까? 을이 죽었다라는 말입니까?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했다. 즉 얘가 본인을 상속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결국 누가 죽었다라는 겁니까? 갑이 죽은 겁니까? 을이 죽은 겁니까? 예, 갑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표현이 조금 그래서 좀 그런데요. 근데 자, 지금 얘가 무권 대리 행위를 했는데 자,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 의무가 얘한테 넘어오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도 웃고 즐기고 가죠. 자, 보십시오. 자, 을이란 사람이 갑의 자식입니다. 자, 자식인데 이제 을이 자, 날도 춥고 하니까 이제 따뜻한 남쪽에 가가지고 한 달 자, 휴양 좀 하고 오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 자는 동안에 얘가 아빠 인감 도장하고 위임장하고 이런 거 다 위조하고 훔쳐내는 겁니다. 훔쳐내가지고 상대방 병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걱정하지 마세요. 자, 내가 그 갑의 대리인 을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랑 계약합시다 해가지고 계약금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받아갖고 이제 얘는 날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좀 찝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한테 전화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아들하고 계약 체결했는데 자, 대리권 준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아이고 난 대리권 준 적이 없는데 이래 된 겁니다. 그럼 이거는 유권 대리입니까? 무권 대리입니까? 무권 대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권 대리인데 본인은 원칙적으로 아들이 사고 치고 간 이 계약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본인이 뭡니까? 추인을 해서 효과를 받아갈 수도 있고 추인 거절해가지고 효과를 안 받아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되겠죠? 그래서 요거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래 상대방이 그래 대개 아드님하고 계약 체결했는데 내가 생각할 때 이거 무권 대리 같네요. 그러니까 자, 어떻게 하랍니까 사장님? 자, 이거 추인하랍니까? 추인 거절하랍니까?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는 이거 하겠다라고 얘기를 안 해주고 열받아서 죽었습니다. 짜증나 해가지고. 자, 이렇게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가 갖고 있는 이런 권리는 누구한테 상속이 되는 겁니까? 얘한테 상속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이제 얘가 계약하고 계약금 받아갖고 이제 실컷 놀고 이제 집에 와야 되는데 이제 막 머리가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집에 가면 이제 맞아 죽는데 해가지고 별별 생각이 다 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돈 떨어지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와야 되는 겁니다. 오는데 이제 아빠가 자, 입국 기념으로 뭡니까? 죽어줬습니다. 자, 근데 일이 막 술술술 풀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이제 얘가 아빠가 가지고 있는 이런 권리를 상속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자, 어떻게 하랍니까? 물으니까 이제 이 사람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나는 본인으로부터 이런 권리를 상속받았으니까 나는 이거를 행사할 수도 있고 이거를 행사할 수도 있다. 그렇죠? 이것만 상속되는 게 아니라 둘 다가 상속이 됐을 거 아닙니까? 이런 권리가. 그러니까 나는 이거 할 수도 있고 이거 할 수도 있다. 근데 자, 나는 이거 하고 싶다. 그래서 추인을 거절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앞에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해 놓고 뒤에 가가지고 자, 나는 이런 권리를 내가 가졌으니까 난 이렇게 하랍니다 해서 나는 이행 못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에 무효를 못 주장하고 이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뒤 서로 모순되는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를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근데 법에서 싸가지가 없다라는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자, 그래서 얘는 그러면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에 주인을 거절할 수가 있는가? 요거는 하게 되면 이건 뭡니까? 싸가지 없는 X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요래 표현합니다. 왜 그러면 추인 거절을 할 수가 없느냐라고 하면 요게 자, 신의칙에 위반이 된다라고 요래 표현합니다. 근데 요 신의칙이라는 표현을 자, 가끔씩 보실 겁니다. 신의칙. 그리고 이걸 지난 시간에 우리 어디서 보셨냐라고 하면 고지 의무에서 자, 신의칙상 고지 의무가 있다 없다 뭐 이런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현혹되지 말고 신의칙 혹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말을 줄여서 요래 표현하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 건전한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이 위반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인 행동도 못하는 진짜 벌거지 같은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허용이 안 된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의칙이 위반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추인 거절과 관련돼서는 두 개를 봤습니다. 추인 거절은 누구한테 해야 되는가? 제한 없다. 그리고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에는 추인 거절할 수가 있는가? 안 된다. 왜냐하면 그걸 허용을 하게 되면 상식에 위반되는 일이 발생을 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 요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요번에는 얘가 죽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아빠가 죽으면 이제 얘는 지가 계약해 놨는데 아빠가 추인 거절 의사 표시를 하지 않고 죽으면 이제 얘는 추인 거절을 하는 거는 이거 뭐 상식적으로 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번에는 얘가 죽은 겁니다. 즉 아빠가 자식 명의의 부동산을 몰래 처분하고 저기 사이판이나 뭐 괌 저쪽으로 이제 한 몇 달 갔다라는 겁니다. 돈 다 떨어지니까 이제 아빠 명색이 아빠인데 그리고 아빠가 뭡니까 유사한장서 아들 미안 해놓고 죽었다라는 겁니다. 물에 빠져서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자 무권대리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이제 본인이 무권대리인의 지위를 상속받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경우에는 이런 권리 행사할 수가 있는가?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자 아빠 사고 쳐놓고 죽었다라는 겁니다. 아들 몰래 아들 명의 부동산 팔아먹고 죽어버렸다. 자 이래 되면 이제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해서 무조건 책임져야 되는가? 아니면 원래는 본인은 이 권리, 지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거는 가능합니다. 근데 두 개 다 알면 필연적으로 헷갈립니다. 필연적으로 두 개 다 알면 헷갈립니다. 근데 자 지금 우리 프린트문에 나오는 거 그거만 보십시오. 왜냐하면 판례가 그거 빼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자식이 아빠 몰래 재산 처분하고 자 이제 아빠가 열받아 죽는 요 판례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아마 그런 모양입니다. 자식한테 그래 부담을 지우는 그런 예는 없었는 모양. 파렴치한 부모는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판례는 아직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를 생각하면 분명히 교재나 모의고사 치게 되면 이런 게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무시를 하십시오. 뭐 되고 안 되고 이래 돼버리면 나중에 되면 보자 이건 누가 죽었지 이래 돼버리면 얘기 길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죽었다 상속 일어나게 되면 추인 거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아빠가 싸가지 없든지 자식이 싸가지 없든지 하여튼 무조건 이거 나오면 뭡니까? 아 전부 다 싸가지 없는 짓 했네 해가지고 안 된다라고 그렇게만 결론 내려놓으십시오. 되겠죠? 고래 가시는 게 편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지금 131조, 132조, 133조, 134조까지 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5조인데 자, 그거 보시기 전에 자, 그럼 한번 보십시오. 요 무권대리 행위 요거는 원칙적으로 본인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대신 본인은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본인이 최종적으로 아 나는 책임 못 지겠어 해가지고 빠져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 요 일은 누가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얘가 사고 쳐놨으니까 얘가 뒷감당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을이란 애가 자 내가 갑에 들인 을인데 해가지고 요 집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해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집 살라고 대출받고 다 해놓은 겁니다. 다 해놔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본인한테 가서 자 어떻게 하랍니까? 추인하랍니까? 추인 거절하랍니까? 그래서 야가 추인하면 뭡니까? 돈 주고 등기 넘어오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추인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난 책임 못 지겠다 해서 빠져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황당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면 빌린 대출금 그대로 은행에 갚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술 먹어야 되는 겁니까? 짜증나니까. 술 먹어야 되겠죠? 술 먹고 이제 뒤집으러 가야죠. 누구한테 뒤집으러 가야 되겠습니까? 얘한테 가야죠. 왜 이따구 짓 해가지고 사람 피곤하게 만드느냐 해서 날도 추운데 해서 얘한테 가서 최종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요게 135조입니다. 자, 그러면 135조 조문 한번 보십시오. 무권들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에서 나옵니까? 그래서 요 135조 요거는 본인이 최종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진다라고 하면 상대방한테 피해를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야는 믿고 거래했는데 그래서 자, 요 행위를 이 사람이 나는 최종적으로 책임 못 지겠다 해서 나가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요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자, 됐죠? 자, 그렇게 해놓고 1항 보십시오. 1항 앞에다가 요렇게 쓰십시오. 135조 1항 앞에다가 여기다가는 요래 씁니다. 무과실 책임. 요래 하나 써놓으십시오. 무과실 책임이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뭐 무조건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 조문을 한번 보십시오. 1항. 자,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대리권을 증명 못했다. 대리권 증명 못했다라는 것은 유권대리란 말입니까? 무권대리란 말입니까? 무권대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권대리가 되면 즉 대리권이 증명돼서 유권대리가 되게 되면 이 계약의 효과는 누구한테 기속이 됩니까? 본인한테 기속이 되겠죠. 근데 대리권 증명이 안 된다. 그러니까 무권대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효력이 당연히 얘한테 기속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 대리권을 증명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즉 무권대리가 되더라도 본인이 추인하면 이 계약의 효력은 얘한테 기속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책임 안 져도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리권도 증명 안 되고 추인도 안 해주고 그래 되면 야는 최종적으로 아이고 난 모르겠다 해서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 자, 그는 자 땡땡의 선택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땡땡 누가 나옵니까? 그래 거기다 네모를 해 놓으십시오. 땡땡. 자, 그러면 본인이 최종적으로 책임 안 지면 무권대리인은 자 계약을 이행해 주든지 이행 책임 혹은 손해배상을 해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이행해주라, 손해배상해주라 이거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자는 누구라는 말입니까? 을입니까? 병입니까? 병의 선택을 따라서 상대방의 선택을 따라서 이행을 해주든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 무권대리인 지가 스스로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땡땡의 선택을 따라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선택을 따라서가 아니라 뭡니까? 상대방의 선택을 따라서 병의 선택을 따라서 계약을 이행해 주든지 손해배상을 해주든지 둘 중에 하나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까지입니다. 그리고 2항은 손 빼십시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려운 거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이 양이 정말 많은데요. 자, 민법 총칙이 제일 어렵고 제일 어려운 법률행위, 의사표시, 대리까지 다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으로 따지면 우리가 여기서 한 6개, 7개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출제 빈도는 요거밖에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양의 한 3분의 1은 봤다라고 생각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많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여러분들 쉬시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밑줄 치고 넘어가면 됩니다. 별표 해놓고 밑줄 치고 넘어가고 요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조금 쉬시고 이제 대리 마쳤으니까 무효 취소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좀 쉬고 보시죠.